안녕하세요. MC 하이. 작가 신디입니다. 네, 신디 오랜만이에요. 네. 그렇죠. 우리가 조금 개인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11월 컨텐츠를 네. 놓쳤어요. 맞아요. 그렇죠? 어떻게 지냈어요?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고요. 음. 사실 요즘에는 영상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다 바쁘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요새 다 힘든데. 네, 왜네요?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. 우리 완전 극과 극이다. 나는 많은 행사가 취소해서 지금 아, 놀고 진짜요? 있고 신디는 바빠지고 있고 어쨌든 네. 그렇게 우리 좀 지내고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렇죠? 근데 요새 조금 이제 연말 되고 하니까 이제 자꾸 막 뭔가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죠? 우리가 힐링의 방법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.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. 진짜 우리 거의 요새 오전에 영화를 안 해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뭐 11시 넘은 시간인데 조조 영화 느낌으로 우리 빌렸잖아. 맞아요.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 그냥 급히 고른 영화치고 너무 괜찮았죠. 맞아요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자, 제목을 공개할까요? 네. 우리가 본 영화는 짠.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네. 영화였어요. 이게 10월에 개봉한 거예요, 진짜. 10월에 개봉했는데 이게 나중에 입소문 타고 우리처럼 본 사람이 재밌다 해가지고 지금 뭐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상영이 되고 있었는데 재밌었죠. 네.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신디가 좀 얘기 좀 해줄래요? 그게 이 주인공 분들이 입사 8년 차에 이제 직원분들이세요. 근데 이 여직원들이 어떤 잔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폐수가 유출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예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일단 배경이 1995년. 네. 여기 보니까 회사 맞짱뜨는 용감한 친구들 왜 이런 제목이 타이틀을 달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사실 이때 초딩이었죠. 네. 우린 잘 몰랐지만 사실 이때나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. 근데 그때 이제 직장에서 여성들이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한다는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죠. 어떤 중요 업무를 하진 않았고 정말 말단 커피 타고 복사하고 뭐 그때 영화 보니까 막 구두 어. 사람들 구두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. 그런 거 선생님들처럼 했어. 맞아. 구두 막 그런 거 심부름하고 그랬던 이제 직원들이 회사의 내부 비리를 알게 되고 그거를 파헤쳐서 밝혀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네. 사실 그 부분은 비현실적이긴 해. 아, 그쵸. 결국에는 승리를 그쵸. 하는 것 자체가. 근데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어떤 줄거리만 딱 접하면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그 영화랑 굉장히 비슷해요. 처음 줄거리 자체는. 그래서 그거 에린 브로코비치의 한국판 리메이크인가 생각했어요. 왜냐면 그것도 어떤 폐수 유출에 관련된 일이고 이렇게 말단 여직원처럼 그 변호사 사무실의 말단 여직원이 그거를 밝혀내는 실화거든요. 근데 그 중간의 과정하고 마지막 결론하고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나는 네. 그 영화를 안 봐서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온 거예요? 네,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인데 그거 나중에 봐야겠다. 네, 그 영화는 그 줄리아 로버츠 하나를 어떤 성공 신화처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실 중간에 약간의 그 비틀어짐? 이야기의 비틀어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폐수 유출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 회사에서 그걸 감추는 그런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잖아요. 근데 사실 폐수 유출한 거 목격하고 회사에서 폐수 유출했다는 거 바로 인정하잖아요. 그래서 수습하고. 그래서 사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급하게 흘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더라고요. 더 뒷목을 잡는. 그런 다 이제 당연하게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그 수습 자체가 더 큰 걸 덮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터뜨리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고화성, 이솜, 박혜수 이 여배우 세 명이 나오는데 사실 막 되게 이 셋이 나온 영화야 진짜 이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. 맞아. 사실 저는 한 명 한 명 다 좋아하긴 했어요. 박혜수 맞아. 씨는 잘 몰랐고 신디가 알려줘서 알았고 근데 나는 이솜이라는 배우 되게 좋아하고 약간 맞는 역할이 매번 비슷해. 차도녀, 맞아. 그렇죠? 그리고 되게 당당한 역할, 맞아. 근데 내면의 슬픔을 간직한 뭐 이런 건데 일단 이 세 명이 나올 때 우리 영화 첫 부분부터 도입부터 되게 놀랬잖아. 왜 이렇게 세상에 패션이 패션쇼야 패션쇼. 아니 옷을 너무 잘 입어, 그렇죠?
아니 그 옷이 막 나오자마자 고화성 씨 옷 보고 그러니까. 그거 너무 예쁘다. 저 자켓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그 체크 자켓에 벨트하고 와이드 맞아. 팬츠 이런 게 이게 요새 레트로라서 또 이 감성을 잘 살린 것 그러니까. 같아요. 이 감독이 95년을 배경으로 한 게 물론 뭐 그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차별 이런 거를 그리려고 했겠지만 지금 레트로 열풍이 그러니까. 사실 그 90년대에서 온 거잖아요. 옷 입는 그러니까. 스타일이며 뭐 진짜 화장하는 거 이렇게 지금 앞머리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앞머리. 고화성 씨 앞머리처럼 너무 예뻐서 나도 앞머리 이렇게 자르고 싶더라고요. 아니 옷들이 다 너무 예뻤어. 진짜. 그냥 지금 2020년도 이렇게 입고 명동이나 을지로를 그러니까. 활보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? 너무 맞아요. 예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되게 현실적인 영화를 음. 그리려는 영화인데 왜 이렇게 옷이나 이런 이분들의 비주얼은 비현실적이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이 세 분이 매력적으로 보여야만이 그치.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. 더 응원을 할 수가 어.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매력적으로 이분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좀 더 예쁘게 좀 더 세련되게 이걸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야 더 당차고 커리어 우먼 이들이 꿈꾸는 게 그러니까. 커리어 우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. 했던 것 같아요.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뭐 추리하게 하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그치. 대해서 조금도 이제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. 진짜 기죽지 않잖아요. 옥상 가서 담배 피고 맞아 맞아. 커피 타는 거 봐요. 커피를 어쩜 그렇게 잘 타는지 모든 직원 자기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커피 취향 지금이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런 거 하지만 그때는 뭐 둘둘하나 둘둘둘 맞아, 셋셋둘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거 되게 재밌었어. 어, 그런 거 사실 재밌었어.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못한 내용이라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가끔 보긴 했지만 그런 건 오히려 또 재미가 있고 맞아요.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도 많이 있었어. 아니 대사가 굉장히 찰져요. 맞아. 기억에 남는 대사 뭐예요? 아니 나는 그 뭐지? 또 생각해보니까 잘 안 나는데. 샵샵 맞아요. 성차별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학연지연 혈연들들 맞아요.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걸로 찬성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게 계속 똑같아. 반복되는 맞아요. 건데 좀 더 있어.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거 목소리를 좀 더 내느냐 마느냐의 그런 것들이 있죠. 근데 영화가 되게 그랬던 게 좀 아쉬웠던 걸 굳이 찾으라면 러브라인이 없어. 러브라인이 없어.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신디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 세 분 중에 그래도 고화성 씨가 그런 러브라인을 그리기에 좋은 그런 그치. 등장인물들이 캐릭터 주변에 자체가.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가 끝난 후 고화성 씨는 그 같은 부서의 남 직원 중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할 수 있을까? 고화성 씨는 누구랑 러브라인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누구랑 됐을 것 같아, 신디?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일 많이 붙어 다니는 건 거기 대리 계시거든요. 약간 좀 어리버리한. 네. 그분하고 같이 다니고 그분이 또 고화성 씨 맨날 쫓아다니면서 선배님 막 이러잖아요. 승진을 먼저 했는데도. 그 영화를 볼 때 못 느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고화성을 좋아했겠구나. 좋아하니까 그렇게 선배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치. 그 비리를 파헤치고 이럴 때 사실은 자기도 그거를 덮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화성 씨가 좋으니까 그걸 좀 도와준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. 근데 고화성 씨처럼 비록 말단이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그 좀 어리버리한 사람 싫어할 것 같아. 왠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했을 것 같아. 다 챙겨줘야 되는 막 이런 캐릭터라서 애기 같잖아.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좀 그 뭐랄까 츤데레 같은 과장님이 한 명 있었잖아요. 그 배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자막으로 넣을게요. 네. 츤데레로 나오는 과장님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고화성 씨가 그 말을 해요. 까칠하지만 과장님은 일 하나는 확실하고 정확하신 분이야.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직장에서 그런 사람 사실 멋있어. 그래서 사실 그게 섹시한 거지. 프로페셔널하게 막 하지만 되게 막 이렇게 막 딱딱딱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내면서 말은 까칠하게 존경받는. 하지만 그것도 나중엔 그분이 굉장히 정의롭게 이게 약간 스폰데 근데 사실 처음에 고화성 씨가 저분은 정확하고 올바른 분이야라고 말할 때부터 저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하겠다는 감이 보이기는 했어요. 그랬구나. 근데 일부러 러브라인 같은 걸 안 넣었던 것 같아. 거예요. 영화 자체에서 이 여자가
성차별을 받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.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애하는 이야기를 넣었으면 오히려 그게 좀 그쵸. 방해 요소가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줄거리일 것 같은데 막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이런 간단한 줄거리일 것 같은데 뭐 파헤쳤는데 다시 덮이고 그치. 다시 파헤치고 뭔가 맞아. 복잡하거든요. 근데 거기 안에 러브라인까지 들어갈 여유가 그럼 더 공감 안 됐을 것 어. 같아요. 그냥 여기는 이들이 멋있어. 맞아. I can do, you can do, we can do 모두 오. 이런 일을 하는 한 30명들 맞아요. 다 팀을 모으잖아요. 그걸 뒷받침해 주려면 러브라인까지. 영화 맞아요.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냥 힐링하려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재밌었어요.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그래서 맞아요. 우리 구독자들이 좀 읽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요즘- 자, 별 몇 개 줄 거예요, 신비? 나는 이 영화 별 꽤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. 4개 반 정도? 4개 반 정도? 반을 뺀 이유는? 반을 뺀 이유는 그냥 5개 주면 조금 너무 인생 영화 되니까 그렇지 난 않아? 5개 줄래. 아, 난 그래. 재밌었어. 이거 뭐 재밌었어. 내가 준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. 우린 평점 별 5개 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나도 5개 할래 그럼. 자,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화 보면은 어.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후기도 나누고 그래요. 스포도 막 하고 맞아. 그렇죠? 영화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컨텐츠